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권세진 TV에서는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뭐냐면 11월 5일날 결정이 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박빙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는 지금 또 둘째치고 이게 마지막이 50대 50, 그러니까 당심, 그렇죠. 당원과 뭐 대의원 뭐 이런 네. 사람들 50%, 그리고 국민 일반 여론조사가 50%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각 네. 캠프에서 주장하는 게 네. 윤석열 캠프 쪽은 우리는 당심은 압도적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홍준표 캠프 쪽은 이제 일반 여론조사는 우리가 확실하게 앞서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긴다. 네. 양쪽이 이렇게 좀 팽팽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신뢰가 가는 이런 뭐 조사 결과인데요. 네.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7월에 입당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심이 그분에게 몰린다는 것, 네. 이것도 조금 뭐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 그러니까 있고 신기한 현상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원래 당에서 일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또 당 대표했죠. 뭐 원내대표, 뭐 그렇죠. 서울시당 위원장, 뭐 당직은 거의 다 했고 저번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까지 나온 분이죠. 네. 그랬는데 이분이 당심에서는 확실히 밀리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높다. 합니다. 뭐 네. 이런 이유가 뭔지 오늘 좀 우리가 좀 취재를 저희가 해본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재밌네요, 아주. 그러니까 예. 그럼 윤석열 후보 당심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아니 같이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윤석열 후보는 왜 이제 당심에서 좀 인기를 얻고 있느냐,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분은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제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네. 기대감, 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신선하죠. 여태까지 이제 정치권에서 계속 이제 야당이 별로 좋은 반응을 뭐 한 10여 년간 못 얻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상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리고 지금 뭐 당 의원들도 다 이쪽에 어떻게 보면 뭐 줄을 선 상태고 네. 대세론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심에서도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당심이라는 게 보통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대부분 여론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당협위원장들이 거의 다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지지를 좀 표시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쪽에서는 유리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왜 약한지 네. 그것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제 홍 후보 쪽에서 굉장히 홍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높은 거 맞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보다 네. 높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추세가. 뭐 그 정도라고 볼 수 네. 있다고 하죠. 그거는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응답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데 홍 후보께서 젊은 사람들 마음을 많이 뺏은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형제도 있지, 뭐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부활이라든지 예. 이렇게 되게 속 시원하게 메시지를 예. 속 시원하게 던지시더라고요. 보면 딱 오늘 인터뷰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네. 후보를 구속시키겠다. 예, 아주 대놓고. 대놓고. 이렇게 예,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그렇죠. 굉장히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네, 있죠. 그런 게 좀 통했고, 그 네. 두 번째는 요게 오해의 소지를 알 수도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은 아주 목숨이 걸린 첫 대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대선이 맞붙었을 때 네. 어느 다른 진영이 되더라도 네. 우리가 5년 뒤에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야 지금은 모두. 네. 지금은 뺏기면 죽는 거예요. 뺏기면 감옥을 무조건 이제 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 정권 보수 정권의 대통령 2명을 감옥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에요. 예, 목숨 걸고 이제 네. 승패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이 답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40%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0명을 여론조사했다고 볼 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400명 정도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목숨을 내놓겠다 이런 분들이에요. 다 필요 없다 이제. 네. 그런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대선에서 이겨야 되겠죠? 예.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돼야 우리 문프가 그럼요. 감옥 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렇죠.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될 것이다. 네. 뭐 이런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약간 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에 편한 후보한테 네. 좀 지지를 한다고 거짓말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뭐 소위 말해서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역선택은 정말 조금이거든요. 지금까지 굉장히 여론조사 전문가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예. 역선택은 조금이라고 하는데 예. 제 생각엔 지금 대선은 네. 그때보다는 좀 많지 않을까? 역선택이 여태까지 뭐 의미 있게 한 사례가 없었다라고 네.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번은 좀 양상이 다르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욕을 먹을 텐데 댓글로 욕을 먹을 텐데 그래서 홍준표 의원의 속 시원함과 20, 30대의 지지 당연히 있고요. 예. 플러스 네. 어느 정도의 역선택이 합쳐져서 지금의 홍준표의 높은 네. 여론조사가 조사 결과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컷오프에서도 상당히 윤 후보를 2등이긴 하지만 굉장히 근접하게 따라잡았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근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뭐 엄청 근접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1, 2위가 뭐 바뀐다는 얘기까지 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홍 후보가 이제 막 높은 뭐 지지 처음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그 20, 30대가 이제 응원하는 것 그리고 속 시원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탁탁 집어서 이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근데 이것과 반대로 그럼 윤 후보의 특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네. 일단 윤 후보가 처음부터 인기를 얻은 것도 이렇게 좀 강렬한 말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반발하는 이런 것들로 인기를 얻었는데 네. 그것들이 이제 약간씩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세로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분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금 딸리는가 이 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가지고 예, 선배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손바닥이 저는 첫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손바닥의 왕자죠.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윤 후보께는 죄송한데 예. 그 이제 마크맨들 기자들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실수가 많다는 겁니다. 그쵸. 정치라는 거는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말 거의 없어요. 네, 예. 다 맞는 말인데 정치라는 데에서는 금기어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거든요. 맞는 말이더라도. 트레이닝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검찰총장 하시면서는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부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잖아요. 공개된 말도 아니고 이렇게 해. 공개하지도 않고. 그런 게 아직 그러니까 검찰에 네. 티를 많이 못 벗었고 예. 그런 실수들이 모이다 보니까 네. 불안하다. 예, 불안한 네. 이 얘기가 사실 뭐 애들이 공부를 해도 네. 실수가 많으면 그게 결 실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매일 실수라고 얘기를 했고, 일을 1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네. 본인이 좀 신경을 이제 써서 좀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네. 좀 그런 게 안 돼서 캠프에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 이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가 아닌가. 네. 그랬는데 확실히 이제 당 쪽에서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뭐, 당심 쪽에서는, 네. 왜 이제, 홍 후보보다 윤 후보한테 좀 기대를 그렇죠. 많이 걸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선배께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 원내대표 뭐 진짜 당의 터줏대감이에요. 그런데 당심에서는 좀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윤 후보에 비해서 밀리는 양상이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현역 의원들도 현역 당협위원장들도 자꾸 이제 홍 후보가 계속 이제 비난을 하죠. 뭐 공천을 미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천 미끼로 그 중진급 때 다 끌어가고 뭐 줄 세우기 한다. 이렇게 계속 이제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기보다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대표를 몇 년을 하고 그 17년 대선에서 그렇게 나왔을 정도면은 상당히 좀 따르는 사람도 있고 계파도 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분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검증이 100% 되지 않은 청문회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정치와 당직을 계속했었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청문회 때 한 번씩 걸러졌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좀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좀 일반인들이 알기 힘든 홍 후보에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약간 제가 뭐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점들이 그래서 당심을 조금 더 가져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그쪽을 많이 취재해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예측을 아직은 하기 어렵지만 좀 양쪽 다 이제 당심이 약한 쪽은 당심을 또 민심이 약한 쪽은 민심을 좀 더 끌어들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종합을 해보면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로 보는 거고, 그렇죠.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로 보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번 이제 여론조사 이제 그 문항에서도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예. 양보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예. 이제 홍 후보가 이제 얘기하는 그쪽대로 네.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것도 사실 알아듣기가 좀 어렵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재심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냐고. 예, 그러니까 원희룡 오. 후보까지는 알았다고 했는데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야합이고 내용도 이상하고 이렇다고 지금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윤 후보, 홍 후보 이렇게 감정 싸움이 깊어지고 거기에 유승민 후보도 계속 더 뿌리고 있죠. 네. 이래서 이제 좀 후보가 나온 다음에 네. 후보가 선출된 다음에 좀 원팀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민주당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싸우고 있는 아, 거. 그렇죠. 명락대전보다 더 심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약간 우려가 되는 면이 있는데 좀 공정하게 깨끗하게 경선을 좀 치렀으면 네.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권 팀장님 말씀처럼 지금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뭐 만나서 차담회를 갖고 했는데 저는 그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네. 이재명 후보한테 다 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굉장히 박빙으로 이제 결론이 네. 날 거거든요. 당연히 네. 박빙으로 결정이 나면 네. 그 아깝게 진 쪽에서 그럼요. 또 이렇게 쉽게 손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이낙연 네. 후보가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만나기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간에 이제 뭐 단기 저기 신청도 했었고 네. 제고해달라.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가 낙마하기만 기다리고 있다. 네, 뭐 시간 그렇죠. 많이 남았다. 네.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갈등이 봉합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경선을 좀 아름답게 끝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당신과 민심이 원래 이제 괴리된 선거 결과가 딱 한 번 있었죠. 제 기억엔 2007년도 경선 때. 예, 당심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민심은 이명박 그랬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네. 어렵게 그리고 갈등도 더 심해졌죠. 네. 그 이후로 이제 어쨌든 그렇긴 했는데. 예. 누가 되든 제 아주 초박빙이다. 예. 아마 댓글로 많이 욕을 할 거예요. 뻔한 얘기를 한다. 제 머릿속에 누가 이길 걸지 있지만 얘기를 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네. 저희는 그냥 기자고 네. 좀 팩트를 중심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뭐 요번에 권세인 TV에서 이런 거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나중에 종종 이 예. 대선 그 후보가 정해지더라도 선배를 예.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뭐 좀 새로운 아주 막 살아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